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둔 40대 가정주부인데요. 저는 원래 방문교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과외를 하면서 의대, 약대, 수의대를 연달아 보내게 됐죠. 덕분에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서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 당시만 해도 남편과 합치면 600 이상은 버니까 풍족했는데요. 사실 이게 못 벌었을 때 기준이지 너무 잘 벌면 시댁에 2, 300씩 줘도 널널한 정도로 잘 벌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너무 즐겁고 돈도 차곡차곡 쌓이니까 일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애가 아픈지도 모르고 과외 일에만 집중하다가 뒤통수를 맞고 말았어요. 저희 딸이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느 때처럼 저녁을 급하게 차려주며 말했어요. 이거 대충 먹고 바로 학원으로 가야 한다. 학원은 잘 다니고 있는 거야? 요즘 학교에서 자꾸 전화가 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제가 이리 물어보며 나가려는데 딸애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왜 무시하냐고 화를 냈지만 애가 끝까지 입을 안 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울컥 화를 냈죠.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묻잖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 성적 자꾸 떨어지고 학교에서 멍만 때린다고 그러더라. 너무 화가 나서 매든다고 해도 딸아이가 식탁만 쳐다봤어요. 어깨를 흔들어도 따돌림 당하는 거면 말해달라고 매달려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의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애한테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선생님이 뭐라 해? 아니면 공부가 힘들어? 그래도 애가 말이 없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딸아이랑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저만 말하고 딸아이가 단답을 하거나 고갯짓만 했어요. 최근에는 무시한 적이 더 많았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일단 과외 잡힌 걸 전부 다 취소했어요. 다음날 학교에 데려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영이가 말을 안 한다고요? 멍을 자주 때리긴 해도 수업 시간에도 말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말해요. 제 딸이 저한테만 말을 안 한다고 하니 선택적 한묵증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셔서 일단 병원에 다녀봤어요. 그런데 진전이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제 딸한테 이렇게 화도 내봤죠. 너 엄마가 미워서 일부러 말 안 하는 거니? 그런 거면 말해줘. 왜 도대체 말을 안 하는 건데? 제가 씩씩대는데도 딸아이가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한테도 이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더군요. 일에 미쳐있던 엄마가 자식을 망친 것 같아 바로 학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학부모님들이 아쉬워하며 붙잡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만 벌어도 충분하니까 당분간 딸아이만 신경 쓰기로 했는데요. 당연히 저희 남편도 동의했고요. 몇 달 동안 신경 써주니까 딸아이가 저한테 몇 마디 해주고 고개도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이제 막 괜찮아지고 있는데 시댁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딸애랑 같이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애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며? 사실 핑계대고 쉬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놀 거냐? 우리 아들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 딸아이가 선택적 한묵증에 걸렸다고 말씀드려도 듣지 않으셨어요. 손녀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꾸하시더라고요. 선택적 뭐? 얘 멀쩡해 보이더만 무슨 어려운 말로 아프다고 하는 거니? 딸아이 핑계 그만 대고 충분히 쉬었으니까 다시 일을 해라. 의사가 한동안 케어해달라고 했다며 돈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이 3, 400씩 버니까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바로 역정을 내셨어요. 너 우리 아들 부려먹으려고 이러는 거니? 정신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요즘 시대에 누가 외벌이를 해. 우리 아들 부담 그만 주고 일하면서 애 키워라. 요즘 애 엄마들 다 그러고 있다.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일이 맞받아쳤죠. 제가 뭘 부려먹었다고 하세요. 저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일도 제대로 해본 적 없으시고 전업주부만 하셨으면서 뭘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시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거 있죠? 어휴, 어떻게 우리 며느리랑 이렇게 다르냐? 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치과 의사라더라. 대학도 너보다 잘 나왔고 돈도 많이 버는 게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집안 자체가 의사 집안이더라. 엘리트야, 엘리트.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필요할 것 같으면 말도 안 했는데 바로바로 사줘. 천재들은 역시 다르더라. 예비 동서가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쥐어주고 있다며 자랑을 해대더군요. 그러면서 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란 것은 시어머니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일부러 쉬고 있네. 우리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났어. 아유, 내가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는데. 결국 제가 이런 말로 비아냥거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이러시네요. 이참에 예비 동서한테 용돈 제목까지 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럼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뒤에 시어머니가 저보고 싸가지 없다고 궁시렁거리시길래 무시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준 이유가 돈 때문이었나 봐요. 제가 시어머니의 지갑이었던 거죠. 2, 300만 원 생활비 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공짜로 막 보내드렸으니까요. 이제 용돈을 못 보내주니까 돈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구시는 것 같았어요.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얼른 시어머니한테 벗어나고 싶어 딸아이 병원 갈 시간이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선을 넘는 말을 해댔어요. 걔가 깐난 애기도 아니고 뭘 병원까지 같이 가죠. 네가 자꾸 싸고 도니까 걔가 어리광 피우는 거 아니야? 그냥 네 관심 받으려고 아픈 척하는 거 아니냐고? 순간 울컥해서 소리를 빽 질렀지요. 용돈 안 주시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리광은 어머님이 피우시는 것 같은데요. 아픈 손녀딸한테 그러고 싶으세요? 이때 남편이 미쳤냐고 저를 말리길래 남편한테도 막말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님을 말려야지 나를 왜 말려? 당신도 똑같아. 우리 소영이 아프다는데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어머님 이야기만 하잖아. 이러고 시댁을 획 나와버리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받지 않고 무시했어요. 저희 딸아이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시어머니하고 상종도 하기 싫어졌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딸아이가 좀처럼 입을 열지를 않아 고민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 애가 단단만 하고 고개짓만 하지만 예전처럼 똑부러지게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를 잠시 쉬면서 저랑 같이 다니고 상담에만 집중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길래 바로 끊었는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급한 일인가 싶어서 상담실을 잠깐 나와서 받아봤어요.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너 지금 어디야? 왜 집에 없니? 전화는 왜 이렇게 끊어대고? 집에서 놀고 있는 애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예비동서 보러 시댁으로 와라. 너한테도 좋은 기회니까 오는 게 좋을 거다. 저는 딸아이 상담 중이고 바빠서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옆에서 어머님 잠깐만 바꿔주세요. 이러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께 말씀 들으셨죠? 제가 그 동서예요. 조카 선택적 한묵증 걸려서 아프다면서요. 병원 한번 바꿔보세요. 제 언니가 아이들 잘 고치는 의사거든요. 지금 아주버님도 연차 쓰고 오셨어요? 저희 남편도 병원을 추천받으러 왔다고 하길래 고민이 됐어요. 솔직히 예비 동서의 거만한 말투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상담실에 들어가 애를 본 순간 제 자존심을 버려야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손톱을 탁탁 뜯으면서 바닥만 보고 있는데 어쩌겠어요? 상담이 끝났다길래 딸아이를 차에 태우고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분간 학교 쉬는 게 좋을 것 같대. 서영이도 괜찮지? 쉬면서 치료 받아보자. 엄마가 잠깐 친할머니 집에 다녀올 테니까 서영이는 집에 있어. 집에 외할머니 있대. 예상대로 딸애한테서 대답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딸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시댁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바로 열렸죠. 시댁 안에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 두 명이 보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예비 동서를 만났는데 시동생이 없더라고요. 시동생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예비 동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우리 그이는 해외 출장 갔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남의 남편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요. 일단 앞치마부터 입으세요. 그리고 밥부터 차리라더니 자기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옹기종기 모여 TV를 보고 있어서 어이없는 웃음이 절로 나왔죠. 무슨 명절날 종갓집 맏며느리 취급을 하고 있길래 제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말했어요. 아이, 저 음식 시키려고 부르셨어요? 우리 딸 아파서 온 건데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지금 서영이 돌보러 가야 하니까 쓸데없는 이유로 부르지 마세요. 제가 화가 나 시댁을 나가려고 하니까 예비 동서가 붙잡았어요. 구석에 어색하게 앉아있던 여자를 소개시켜 주길래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딘가 낯이 익더라고요. 누굴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전화로 말씀드린 우리 언니예요. 소아청소년 클리닉 운영하고 있고 선택적 한묵증도 많이 고쳐본 의사예요. 형님도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언니 되게 유명한데.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딸 고치려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들어봤으니까요.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예비 동서의 언니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60에서 80만 원 정도 들었고 환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 타는 것도 모자라 예약 전화가 빗발친다는 그 병원의 의사였거든요. 제가 놀란 얼굴로 꾸벅 인사를 건네고 있으니까 예비 동서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제가 괜히 음식하라고 했겠어요? 손님 대접해야 하니까 하라고 했죠. 얼른 가서 요리하세요. 우리 언니 형님 때문에 급하게 와서 밥도 못 먹고 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획 가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제 곁에 와서 이리 말해주었어요. 내가 옆에서 거들게. 아이, 나도 소영이 때문에 급하게 연차까지 썼잖아. 나랑 딸을 생각해서 자존심 세우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일단은 있는 재료로 급하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동안 예비동서와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예비동서가 하는 말이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어머님, 신혼집 살 돈을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빠가 시댁에서 얼마나 주는지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지원해달라고 부탁드려보래요. 어머님도 너무 좋고 저희 예랑이 놓치고 싶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아버지가 저한테 아파트도 한 채 주셨고 외제차에 그리고 예랑이가 장사하고 싶다는 말 듣고 가게까지 내주시기로 했거든요. 저희 언니한테도 이러셨으니까 저만 믿고 줄 수 있는 돈 다 주세요. 제가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한마디로 우리 아빠가 돈 없는 집안 인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 전 재산을 다 달라는 말 같았어요. 예비동서가 시어머니를 위해 귀뜸해주는 거라며 아양을 떠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믿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동서가 유명한 의사를 데리고 와서 그런 것 같았어요. 돈밖에 모르는 시어머니가 제 인생 지가 망하는 걸 굳이 막을 이유는 없어서 저는 음식만 만들었죠. 상을 다 차렸다고 하니 예비동서가 와서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반찬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러더니 인상을 쓰며 이리 말하는 거 있죠. 어머, 이걸 먹으라고 차린 거예요? 어머님은 계속 이런 밥을 먹어준 거예요?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어주니까 얘가 이렇게 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예비동서는 저를 예, 제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랑 낄낄대며 웃고 있었어요. 그 태도를 보니 예비동서가 의사인 언니를 소개시켜 줄 것 같지 않더군요. 농락하려고 이 자리에 부른 것 같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한데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죠. 예비동서가 뭐 하냐고 따지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면서요. 먹을 수 없으면 버려야죠. 여기서 누가 먹겠어요. 동서가 상 좀 차려보세요. 얼마나 잘하나 보게. 예비동서가 입을 떡 벌리고 못 배운 여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 좀 보세요. A사인 동서한테 으따 대고 말댔구냐. 돈 한 푼도 안 벌어오는 년이 말만 많네. 이런 것이 며느리라고. 거기다가 대고 예비동서는 언니가 무료로 진료받을 거라며 이런 제안을 했어요. 형님이 지금 갑질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한테 부탁할 거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갑이잖아요.
우리 언니한테 진료받고 싶으면 시댁에 와서 같이 사세요. 저한테 교육받으셔야죠. 조카도 데려오세요. 제가 정신과에 사인 언니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서영이 다시 말하게 도와줄게요. 이때 절대 싫다고 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말을 가로채서 집에 가서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당연히 남편과 다퉜죠. 이런 식으로 예비동서를 엄청나게 험담했어요. 뭐 그런 예비동서가 다 있냐? 의사고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왕처럼 군림하는 게 말이 돼? 당신은 왜 그걸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자존심도 없어? 우리 딸이 그런 데서 생활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치료가 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어요. 병원 다녀도 차질 없는데 한 번만 굽히고 들어가 보자. 내가 시집살이 못 시키게 중간에서 잘할게. 집안일도 내가 다 할게. 내 이름 걸고 약속할 테니까 나 좀 믿어주라. 정말로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약속을 받아내고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죠. 어머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리니까 기분 나쁠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힐 며느리가 생기길 기다렸나 봐요. 저는 절대로 만만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서 걱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짐을 싸들고 시댁으로 넘어갔는데요. 딸과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섰는데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워낙 싸가지 없는 예비동서와 한몫중에 걸려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 딸아이한테 정신이 팔려 잊고 있던 한 가지가 생각난 거죠. 결혼도 안 한 예비동서가 왜 시댁에서 살자고 하지?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예비동서는 출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출근 준비한다고 급히 움직이고 있는데 예비동서는 한가하게 누워만 있었죠. 제가 출근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예비동서가 또 자기 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조카 때문에 한동안 쉬려고요. 우리 언니 스케줄에 맞추려면 나 병원 출근 못해. 병원만 들락거린다고 선택적 한묵중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케어해줘야지. 이런 말로 넘어가서 예비동서를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랑 예비동서가 저 시킬까봐 아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비동서가 안방에 있는 장롱을 열어보래요. 장롱을 열어보니까 정리 안 된 옷과 오래된 옷들이 뒤엉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예비동서가 저를 툭 치며 말했어요. 시댁 장롱이 이렇게 될 동안 뭐 하셨어요? 며느리 맞아요? 어머님이 그쪽 싫어할 만하네. 놀면서 시댁 청소도 안 하니 원. 이러더니 갑자기 장롱 속에 있던 옷들을 전부 다 꺼냈어요. 저보고 하나씩 정리하라고 하길래 제가 정색을 하면서 따졌죠. 어머님 옷인데 어떻게 함부로 정리해요? 나중에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머님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이러는 거 있죠? 너는 지금 장난하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옷 정리하는 게 당연하지.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 시어머니는 제가 반박할 틈도 안 주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 예비동서한테 이르기까지 했어요. 얘가 맨날 찜질방 가고 목욕탕에 가거든. 내가 다리가 아파서 혼자 못 가는 거 알면서도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 너는 가서 땀 빼고 몸 찢을 때마다 어떻게 시애미 생각이 안 나니? 아유 아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안 간 걸 수도 있겠다. 얘 바람난 거 아닌가 한번 추궁해봐라. 어이가 너무 없어서 어머님께 노망 드셨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그때가 되어서 급하게 달려오면서 시어머니와 예비동서를 말렸죠. 밥 먹으라길래 식탁을 봤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고요. 정작 남편은 밥도 못 먹고 나가면서 우리 서영이 잘 부탁해 라고 말하고 나갔는데요. 그 말이 꼭 서영이 생각해서 조금만 참아줘 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게다가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재킷을 들고 나갔으니까요. 이번엔 참아보려고 입을 꾹 다물고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게장 반찬이 있는데도 손이 안 가더라고요. 예비동서는 신나게 게장을 먹고 뱉더니 제가 먹는 모습을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씹다 뱉은 게장을 쓱 밀어내면서 이리 말하는 거 있죠. 왜 안 드세요? 이거 아직 살 많으니까 발라 드세요. 시어머니가 먹다 뱉은 걸 먹으라고 하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간신히 참으면서 이리 이야기했어요.
왜 저를 남은 밥 처리하는 개 취급하세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운 딸이에요. 제가 맞받아치니까 예비 동서가 또 시비를 털대요. 이게 뭐 어때서요? 어머님이 먹다 남긴 게 더러우세요? 저는 형님 생각해서 챙겨준 건데 서운하네요.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먹어요? 시집살이해서 헬쑥해졌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고생한다는 티 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면서 따뜻한 밥 빼앗아 가더니 냉장고에 있던 남은 반찬이나 먹으래요. 어머님이 그러던데 형님은 찬밥 좋아하신다면서요. 찬밥 가져다가 드세요. 맛있는 반찬도 멀리 둬서 제가 젓가락을 뻗어 다시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동서가 숟가락을 탁 하고 막더니 못 가져가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입은 정장 제가 산 거냐고 물었어요. 제가 샀다고 말하니까 무슨 저런 촌딱 같은 옷을 샀냐고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촌스러우세요? 친정이 가난해서 그런가? 아니면 선생이라서 그런가? 아하, 선생도 아니지. 솔직히 누가 과외 선생을 교사라고 하겠어요. 과외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지 않나? 형님 보고 교사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겠어.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하길래 마지막으로 경고를 날렸어요. 저 지금 우리 딸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 치료만 아니었으면 바로 박차고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저 예비동석은 뭐고 머리채 잡고 멱살 잡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 가만히 안 있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손녀딸이랑 같이 쌍으로 마시갔나?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서영이도 돌아버린 거 아니야? 그 순간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고함을 질러댔어요. 어머님, 선 넘지 마세요. 어떻게 손녀딸 앞에서 그럴 수 있으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러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지금 발언 이혼감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이혼당해서 위자료 주는 꼴 보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이랬더니 시어머니가 미쳐서 날뛰더라고요. 애가 드세서 우리 아들이랑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어쩐지 우리 아들이 기 한 번 못 펴고 있더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모르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돌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랐는데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잘나신 아들 저한테 이혼당해서 집안 난리 나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시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러는 모습을 처음 보시겠죠. 깜짝 놀라셔서 벙쪄 있는데 분이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젓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저 이제 부르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본 적도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혼하면 남자도 출가 외인인 거 아시죠? 저희 남편 제가 알아서 데리고 살 거니까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시어머니는 뭐 저런 미친 것이 다 있냐고 뭐라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욕을 한 것도 모자라 저까지 화를 냈기 때문에 딸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아이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죠.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딸의 앞에서 울 수 없어 식당으로 가는 내내 눈물을 꾹 참았는데요. 서영이가 먹고 싶다는 햄버거 집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기다리는데 눈물이 절로 나왔어요. 딸아이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주먹을 꽉 쥐었죠.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한탄해도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마음 독하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비동서가 병원도 소개해줬으니 한번 다녀보고 앞으로 시댁과 연을 끊을지 결정해야겠죠. 아무래도 예비동서 언니분과 저희 딸이 잘 맞는다면 시댁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또 시댁과 부딪힐 생각을 하니 눈물이 절로 났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아서 딸애 먹을 때까지 멍하니 기다렸죠. 서영이가 햄버거를 다 먹은 것 같길래 차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예비 동서 언니분과 꾸벅 눈인사를 하고 우선은 딸에 먼저 들어가 상담을 마쳤어요. 몇 분 뒤에 서영이가 나오더니 예비 동서의 언니분이 빼꼼 고개를 내미셨어요. 저 잠깐만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서영이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싶어서 서영이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상담실로 들어가 봤어요. 예비동서 언니분이랑 마주 앉아 있으니까 제가 꼭 상담받으러 오는 환자 같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비동서의 언니분이 굉장히 불안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서영이 어머니 예비동서인 제 동생 유선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유선이가 과잉 진료를 하다가 의사 면허가 취소됐어요. 임플란트를 해준다고 환자들 치아를 전부 다 발치해 놓고 돈만 받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치과 내는 짓을 반복하다가 걸린 것 같아요.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것도 모자라 환자들을 속였다니 제 두 귀를 의심하고 말았어요. 똑바로 들은 건지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는데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예비동서의 언니분이 이런 말까지 해줬어요. 유선이가 한 짓을 저희 아버지께서 알게 되셔서 노발대발하는 걸 넘어서서 집안의 수치라고 내쫓았거든요. 내쫓을 때 돈이란 돈은 다 빼앗고 집도 빼앗았대요. 당연히 유선이가 처음에는 안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당장 안 내놓으면 유산 전부 다 저한테 넘기고 유선이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말했나 봐요.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선이가 가진 돈을 다 줬다고 해요. 아버지한테 전해 들어서 유선이가 알거지 신세 됐을 텐데 이상하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따로 알아봤거든요. 이때 예비동서 언니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희미하게 떨리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저도 긴장돼 손에 맺힌 땀을 계속 닦아냈어요. 몇 초 뒤에 예비동서 언니분이 눈을 꽉 감으며 말했는데요. 한순간에 노숙자 신세가 되어놓고 뉘우치기는커녕 사람들한테 의사라고 거짓말치고 다녔대요. 제가 유명하니까 저를 내세워서 사람들 돈을 뜯어낸 것 같아요. 서영이 어머니의 시동생분한테 한 것처럼 결혼을 약속한 뒤에 방심하면 사기를 치는 거죠. 그 뒤엔 사고를 쳐서 파혼을 하거나 아프다며 입원한 척 연기를 하거나 유학을 가버린 척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비동서가 혼인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뒤에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예비동서의 언니분도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자기 동생을 직접 찾아가 이런 말까지 했대요. 제가 유선아 어차피 의사면허 취소되면 40시간 이상 교육받아서 재교부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러다가 사기죄에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당한다고 말렸는데도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이 말씀해 주신 거니 정확할 거예요. 예비동서가 글쎄 100% 이렇게 말했대요. 어차피 결혼 안 했는데 뭐 어때? 마무리만 잘하면 자기가 사기당한 줄도 몰라. 이번에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파혼하면 돼.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내면 의사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쉬운데 왜 말려? 언니는 스타 의사고 뭐 그런 거니까 모르겠지? 나는 치과 의사로 일할 때 언니보다 못 벌고 일은 무진장 힘들었거든. 내가 괜히 사기친 것 같아? 예비동서가 자기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미친 것 같지 않나요? 언니분 말로는 예비동서와는 끝까지 말이 통하지 않았대요. 계속 자기보다 잘난 언니 탓을 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예비동서의 언니분이 충격적인 말까지 전해줬어요. 김하일이라는 대학 병원장도 당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대학 교수직도 맡은 적이 있어서 의사라면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인데. 김화일이라니 그분은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거든요. 갑자기 시아버지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병원장인 시아버지도 예비동서에게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시아버지의 소식을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이혼한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혼을 하셔서 시아버지 이름과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시댁도 은근히 콩가루 집안이긴 해요. 시아버지가 그 사이에 며느리 뻘인 예비동서를 만나 사기당해서 억대를 뜯겼으니 말 다 한 거죠 뭐. 제가 놀라서 벙쪄있으니 예비동서의 언니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제가 어쩌다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 병원장이 유선이가 해달라는 대로 돈도 다 주고 명품도 사주고 차도 사줬나 봐요.
유선이가 이러다가 진짜 결혼할까 봐 무서웠는지 갑자기 제 병원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제가 마침 병원에서 늦게까지 있었는데 유선이가 진단서를 위조하고 있다가 딱 들킨 거죠. 그날 처음으로 제 동생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선이 말로는 그 노인네랑 결혼하기 싫어서 위조한 진단서를 들고 가려고 했대요. 갑자기 마음이 고장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말하려고 했다는 거 있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코 저 몰래 또 병원으로 숨어 들어와서 진단서를 위조해 버렸어요. 사기, 혼인빙자에 이어 문서 위조까지. 예비동서는 그 좋은 머리를 사기치는데 전부 다 썼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겨우 시아버지한테 벗어나 놓고 시동생한테 또 작업하려고 우리 시댁에 들어온 거고요. 신기하게 사람 인연이 이렇게 또 이어지나 봐요. 어떻게 예비동서는 지가 작업친 남자의 아들을 또 만나게 됐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예비동서한테 당한 줄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핏줄 하나 안 섞인 제가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데 예비동서의 언니분은 오죽했을까요? 자기 동생이 이런 미친 짓을 하는데 당연히 무섭겠죠. 실제로 예비동서의 언니분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러다가 유선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제가 어떻게든 그 사슬을 끊어야 할 것 같아서 동생 핸드폰까지 뒤졌거든요. 해외 출장 가 있다는 서영이 어머니의 시동생한테도 문자로 알렸어요. 서영이 어머니 시동생분이 유선이랑 영상통화까지 하며 싸우다가 파혼했대요. 그런데 유선이가 시어머니는 파혼한 사실을 모른대요. 서영이 어머니 시동생이 문자로 사기꾼이라서 파혼했다고 보낸 걸 유선이 애가 삭제해버렸다고 해요. 예비 동서 언니 말로는 이렇게 대놓고 사기칠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뻔뻔하게 시댁까지 불러서 자기를 자랑하며 사기에 이용해 먹을 줄은 더더욱 몰랐다고 했어요. 사실 시댁까지는 안 갔어도 됐는데 예비 동서를 멈추고 싶어서 갔다고 하죠. 이쯤 되면 무시하거나 그냥 신고하고 말지 왜 그랬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언니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어요. 사실은요. 아,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동생한테 그걸 들켜서 약점 잡혔거든요. 서로 약점 알고 있으니 숨겨주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명성도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뒤늦게 예비동서의 언니분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 인생 버릴 생각을 하고 피해자가 될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용기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시댁에 온 거고요. 하필이면 예비동서가 그걸 눈치채서 시댁에서 언니분한테 이런 말까지 했대요. 언니, 설마 나 꼰지르려고 했어? 언니도 그렇게 청렴하고 착한 사람 아니잖아. 바람핀 거 전부 다 말해버릴까? 언니 명성이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니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해줄 수도 있어. 이런 공갈을 해대서 예비동서의 언니분의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저희 딸 치료하러 왔는데 이런 폭탄 발언을 듣게 될 줄을 몰랐어요. 충격에 빠진 채 병원을 나오려는데 예비동서의 언니분이 이런 말도 해줬어요. 집까지 찾아가 놓고 아무 말도 안 해서 미안해요. 무료로 서영이 치료해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제 점심시간이라도 쪼개서 꼭 서영이 치료 도울게요. 그리고 저희 동생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애라 지금 자신만만해 보여도 약점 잡히면 바로 꼬리 내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예비동서가 저를 왜 괴롭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며느리가 일 그만둬서 돈도 안 준다. 아들 힘들게 한다. 집안의 민폐다. 효도할 줄도 모른다. 불효녀 같은 소리를 해대니 절 우습게 보는 거죠. 집안에 영향력 있어 보이고 쎄 보이는 시어머니한테 딱 달라붙어 떨어지는 콩고물 없나 살펴보고 있었나 봐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이 몇십 년 동안 준 풍족한 용돈 때문에 돈을 꽤 많이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예비동서가 아무래도 그 통장을 봤나 보죠. 예비동서의 정체를 쭉 들어보니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병원을 나와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마침 남편이 퇴근해 있었어요. 저는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죠.
시어머니와 이혼한 시아버지가 찍힌 가족 사진을 발견하곤 바로 예비동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예비동서가 또 저보고 밥을 하래요. 제가 같이 음식 좀 준비하자고 했더니 예비동서가 저를 개무시하는 말투로 대답했어요. 뭐? 같이 좀 준비하자고요? 결혼해도 형님 대접은 받을 생각하지 마셔요. 나는 의사고 그쪽은 밥순이잖아. 게다가 우리 둘 다 40살 동갑이잖아? 어딜 기어오르려고 해. 가정주부인 저를 밥순이라고 비하하면서 조롱하길래 제가 이제 막 생각난 듯 박수를 짝 치며 아는 척을 했지요. 동서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알겠어. 내가 이 시댁에서 유일하게 똑똑해 보여서 그랬구나. 근데 동서 말이 맞아. 내가 동서의 정체를 알게 됐거든. 동서 다녔었던 병원 원장님 말이야. 이분 맞아? 제가 예비동서 앞에 가족 사진을 들이밀자 예비동서가 개거품을 물며 난리를 쳤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아니,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뭐 어쩌려고? 이 사람이 왜? 예비동서가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나중엔 주변 눈치를 보며 저한테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냐고 정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예비동서의 실체를 폭로했죠. 예비동서의 언니분이 말해준 것처럼 쭉 읊어주니 예비동서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예비동서가 제 말을 끊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길래 병원장인 시아버지 부르고 예비동서의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했어요. 결국 예비동서가 입을 다물더니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예비동서의 끔찍한 정체를 다 말해버릴 수 있었죠. 시댁 식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고 차가운 눈빛에 예비동서가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어요. 내가 사기꾼이라는 증거 있어? 나 진짜 의사였고 마음먹으면 의사면허증 재교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 한 번도 사기죄로 고소당한 적 없고 아무도 나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돈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걔네들이 준 걸 어떡해? 이런 망언을 해대더니 이혼한 시아버지가 왜 병원장인 걸 말 안 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해외 출장 간 시동생한테 물어보라며 전화를 걸어줬어요. 시동생한테 예비동서의 근황 소식을 알려주니까 시동생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바빠서 엄마한테 문자로 파혼 소식을 알렸더니 뭐? 그걸 지워버려? 그 새를 못 참고 엄마한테 작업을 해? 이야, 대단한 사기꾼 납셨다. 내가 한국 가면 제대로 참교육해 줄 테니까 딱 기다려. 시동생이 내일 한국으로 입국한대요. 그때까지만 예비 동서를 붙잡고 있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래줬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자기를 놔달라고 비는 예비 동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침 9시가 되자 시동생이 드디어 시댁으로 들어왔지요.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사기꾼 붙들고 있어줘서 감사해요. 이 사람은 제가 처리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꼭 밥 한 끼라도 사드릴게요. 한 20분 뒤에 경찰이 올 거래요. 그래서 저는 시동생을 기다리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어요. 아니, 왜 예비동서한테 아버님이 병원장인 거 말 안 했어요? 시동생이 제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바람기가 심하잖아요. 여러 살림하고 있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전 그게 너무 창피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남자나 집안 볼 때 조건이 뭔지.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이혼 가정만 아니면 된다잖아요. 어차피 우리 엄마 재혼해서 새아버지 계시니까 말하지 않은 거죠.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걸. 이때 예비동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대꾸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너도 그럼 사기친 거네. 쌤으로 치자. 그러니까 나 신고하지 말고 놔주라. 마침 경찰이 똑똑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길래 바로 문을 열어줬어요. 예비동서 어깨 위에 친히 외투도 걸쳐주고 경찰서로 가라고 해준 건데요. 예비동서가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럴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못 살게 군 건 미안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방 가면 저 이제 아예 의사도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 인생 망치게 생겼다고요. 예비동서가 간방 가기 직전까지 말로 사람을 꿰려고 하길래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아니,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파혼했으면 남이죠. 그리고 너 같은 의사는 대한민국이 있으면 안 돼. 빵에 있어야지. 복수를 여기서 끝냈냐고요? 아니죠. 예비동서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길래 이혼한 시부까지 불렀어요. 경찰 앞에서 머리를 수그리며 힘없이 대답하고 있는 예비동서 모습을 보여줘 버린 거죠. 예비동서의 비겁한 두 얼굴을 신랄하게 다 까버리니까 이전 시아버지가 증인으로 서겠대요. 증인이 이전 시아버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비동서의 징역이 바로 결정됐어요. 예비동서의 징역살이가 결정되자 그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교도소 앞에서 시위까지 했대요. 한 사람은 자기가 사기당한 줄도 모르고 유학간 예비동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픈 예비동서 퇴원하길 기다리고 있었대요. 예비동서였던 그 여자가 절 무시하는 불쏘시개를 마련해준 덕분에 제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더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제 인생에서 손에 꼽히는 뿌듯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영웅 심리가 생기는지 알 것 같은 맛을 본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 영웅 심리는 딱 여기까지였죠. 이제 제 딸 서영이한테 쓸 기운을 아껴야 했거든요. 딸아이가 예비동서의 언니분한테 치료받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었어요. 저랑 이제 말도 하고 살짝은 웃게 되었으니까요. 저한테 너무 달콤한 순간들이었어요. 게다가 과외했던 학생의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관두셔서 다른 쌤 구했는데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돈 2배로 줄 테니까 우리 아들만 봐주면 안 될까요? 이제 고3인데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과외를 다시 하게 됐어요. 학생 한 명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학부모도 소문을 듣고 원래 과외비의 2배를 주겠대요. 덕분에 전보다는 2배를 더 벌게 됐지만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예비동서의 언니분도 서영이가 많이 좋아졌다며 일을 더 늘려도 된대요. 제 딸이 이제 등교하기로 했거든요. 몇 달 전 수입을 보니까 제가 웬만한 의사 뺨칠 만큼 벌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제 통장을 보고 입을 떡 벌리고 숫자를 계속 셌어요. 그날 제 통장을 보고 아무래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자랑을 했나 봐요. 노후 걱정 안 하려면 며느리에게 잘하라는 말을 했나 보죠.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며느라, 아유, 내가 미안하다. 걔가 사기꾼인 줄 몰랐어. 옛날에 차렸다는 치과도 보여주고 지 언니도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속니? 내가 걔한테 홀린 것 같다. 너도 걔 언니 보고 혹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라. 이때 저는 어머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남편을 대놓고 꼽줬어요. 당신 진짜 아슬아슬했던 거 알아? 내가 대놓고 노예 취급당하는데도 내 편 들어줄 듯 말 듯, 어머님 편 들어줄 듯 말 듯 애매하게 굴더라. 나는 이혼해서 우리 딸 혼자 키워도 상관없을 정도로 잘 벌어. 알고 있지? 남편은 역시나 제 편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고개를 숙이며 이리 맞장구 쳐주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좀 더 강하게 나가고 말렸어야 했는데 너무 부족했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보란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들으셨죠?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으세요? 돈 필요해서 사과하러 오신 거죠? 그럼 집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집 바닥 빛나게 닦아 놓으시고 밥도 해보시라고요. 아, 옷장 정리도 하시고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 옷장 정리도 안 해줄 건 아니죠. 돈에 미친 시어머니는 아주 굽실거리며 집안일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가정부라도 되는 양 부려먹으면서 돈을 획 던져줬지요. 어머님은 돈 앞에 자존심도 없나 봐요. 제가 던진 돈을 아무렇지 않게 줍더라고요. 그러니 예비동서한테 뿅 반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주려고 했던 거죠. 전 이렇게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제 일도 되찾게 됐어요. 앞이 꽉 막힌 듯 뭘 해도 풀리지가 않았는데 드디어 속이 뻥 뚫린 것 같네요.
어제는 우리 딸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을 하기도 해서 가슴이 찌릿했어요. 이 맛에 키우나 봐요. 제가 그동안 일만 하느라 잊고 있었어요. 저는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와 시어머니랑 다르게 돈만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니까요. 서영이 방학이 찾아오면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육아에도 많이 전념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해서 다른 한 가지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삶의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저처럼 큰 코 다칠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여러분은 잃는 것이 없이 얻어가는 행복만 있으시길 바랄게요.